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 자금을 아낌없이 지원했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인재 양성이 조국의 미래다 이런 신념으로 세계 최초의 교육보험을 창안했죠. 그리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기치로 광화문 금싸라기 땅에 세계 최대 규모의 서점을 열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키워냅니다. 바로 교보생명, 신요호 창업주의 이야기인데요. 교보생명은 창업주의 이런 경영 철학 덕분에 유한양행, LG, 동화약품과 함께 대표적인 애국 기업으로 꼽히죠. 주목할 건 이런 창업주의 철학이 대를 이어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아버지를 이어 교보생명 수장에 오른 신창재 회장은 교보생명을 국내 빅3 생명보험사로 성장시킨 주인공이죠. 특히 지난 2003년 1,830억 원이라는 엄청난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기업 규모가 훨씬 컸던 SK, 현대 간의 상속세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상속세를 덜 내려고 꼼수를 쓴 재벌들과 달리 어떤 편법도 없이 정도 경영의 모범을 보였던 건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속세 납부가 지금은 경영권을 위협하는 분쟁의 불씨가 됐죠. 이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교보생명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끈 주인공이자 교보생명 제2의 도약을 노리는 신창재 회장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신창재 회장은 의대 교수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0년 투병 중이던 부친의 부름을 받고 교보생명 회장에 취임하게 되는데요. 이때만 해도 보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의사 출신이 제대로 회사를 이끌 수 있겠냐 이런 시선이 많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당시 교보생명은 IMF 여파로 적자 규모가 2,500억 원이 넘었던 상황인데요. 신창재 회장의 위기타파 해법, 바로 대대적인 경영 혁신이었습니다. 당시 국내 보험업계는 외형 확대 경쟁이 절정에 달해 있었는데요. 실적을 위해 부실계약서를 작성하는 잘못된 영업 관행도 많았습니다. 신창재 회장은 이런 관행을 과감하게 뜯어고치는데요. 영업 조직을 정형화해서 부실계약을 없애고 주력 상품도 중장기 보장성 보험 위주로 전환하면서 내실 성장에 집중한 겁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반발이 심했습니다. 심지어 임원들이 집단으로 사의를 표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신창재 회장 뜻을 굽히지 않았죠. 특히 설계사가 고객들을 정기 방문해서 애프터 관리를 해주는 평생 든든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업계의 패러다임을 고객 중심으로 확 바꿔놓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신창재 회장 취임 1년 만에 교보생명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매년 5천억 원 이상의 단기 순이익을 내는 초대형 금융사로 탈바꿈했는데요. 무디스 8년 연속 A1 등급을 받으며 금융권 최고 수준의 신용평가를 받는 회사가 됐습니다. 신창재 회장의 내실 경영 원칙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3년 생명보험사들이 주력으로 판매한 상품은 단기납 종신보험이었죠. 이 상품은 새 국제회계 제도 기준으로 보면 많이 팔수록 계약 서비스 마진이 불어나기 때문에 단기 성과가 보장되는데요. 생명보험사들이 너도나도 이 상품에 뛰어들게 된 이유였죠. 하지만 신창재 회장은 처음부터 이 경쟁에 아예 참전하지를 않았습니다. 평소 경영 철학과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보험회사는 사회를 보호하는 금융 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매출 경쟁에 치중하느라 보험 사업자 본연의 역할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주목할 건 이런 소신이 실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2023년 3분기 교보생명의 계약 서비스 마진은 상반기 대비 1조 2천억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보험사들의 계약 서비스 마진이 줄어든 상황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인데요. 무리한 외형 분리기보다는 내실 경영, 과감한 체질 개선으로 재무 건전성을 방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도 경영과 함께 교보생명의 성장을 이끈 신창재 회장의 또 다른 무기, 바로 디지털 혁신입니다. 교보생명은 디지털과 관련해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보험사인데요. 지난해 교보생명은 보험사 최초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했고요. 보험업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오픈 뱅킹 서비스도 제공 중인데요. 다른 보험사들의 경우 오픈 뱅킹 서비스가 당장 실익에 도움이 안 되고 정보가 개방된다는 부담감, 이런 이유들로 서비스 참여에 소극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신창재 회장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픈 뱅킹은 하나의 앱으로 고객 접점을 확대할 수 있고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보험업계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신창재 회장의 행보, 과연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기대해 봐야겠죠. 신창재 회장이 그리는 교보생명의 미래 비전은 금융 지주회사 설립입니다. 기존의 생명보험 중심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 지주사 전환을 통해 손해보험업과 증권, 자산 운용 등 새로운 먹거리 확보로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 이런 전략인데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재무적 투자자와의 갈등인데요. 앞에서 신창재 회장의 상속세 납부 이야기를 했었죠.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1,800억이 넘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신창재 회장은 갖고 있던 교보생명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식을 샀던 대우그룹이 파산하게 되면서 이 보유 지분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맺은 계약이 화근이 됩니다. 교보생명이 2015년까지 기업 공개를 하지 못하면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교보생명의 상장이 계속 미뤄지면서 어피니티 쪽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고 신 회장 측에서 이에 반발하면서 지금까지도 양측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속세 납부를 기점으로 교보생명 지분이 나눠지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크고 작은 경영권 위협이 야기된 셈인데요. 여기에는 지나치게 신중한 신 회장의 경영 스타일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신창재 회장은 KB금융, ING생명, 우리은행 등 주요 M&A에 나섰지만 중도에 포기한 전례가 있죠. 이 중에 하나라도 성사를 시켜서 교보생명 몸집을 키우고 기업 공개에 성공했었다면 지금의 경영권 분쟁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을 거라는 건데요. 결국 지주사 전환을 통해 교보생명의 제2도약, 경영권 안정까지 잡기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와의 갈등 봉합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과연 신창재 회장이 설득과 협상의 묘수를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사람은 산소 없이 살 수 없지만 산소를 위해 살지 않는 것처럼 기업에게 이익은 생존을 위한 연료지만 그 자체가 경영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신창재 회장은 창업주의 뜻을 이어받아 정도 경영, 상생 경영을 통해 교보생명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보험업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2003년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을 수상한 것도 이런 경영 신념을 인정받은 덕분인데요. 과연 보험업계가 처한 여러 난관을 뚫고 교보생명 제2의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신창재 회장의 행보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죠.